This is my second country in East Asia. It's an interesting contrast to Japan. The Korean culture is very expressive, emotionally visible, and Japanese culture is more calm natured and focused on respect in public settings and politeness, perhaps. Not to say that Korean people aren't respectful, but it's just a much more dynamic, expressive, explosive show of emotion, which 전 세계를 혼자 여행하는 백패커들 사이에서 요즘 한국이 버킷리스트 1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케이팝이 좋아서 드라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직접 걸어보고 먹어보고 현지인과 부딪히며 느낀 한국의 온도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미국 출신의 솔로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동아시아 여행의 두 번째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그는 일본을 먼저 경험한 뒤 서울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그가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계획도 없이 걷고 먹고 사람을 만나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 어리게 풀어냈습니다. in a lot of ways you see in their food, for example, the food is spicy, it's flavorful, whereas in Japan it's a little more subdued, balanced, sharp flavors, which I mean both have amazing food cultures. Korean food is one of my favorite cuisines in the entire world, and I've been so excited to just eat here. I 그가 서울에서 처음 향한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백패커 특성상 짐이 많지 않아 쇼핑은 엄두도 못 냈지만 거리를 걸으며 눈에 담기는 것들이 이미 충분했다고 합니다. 스킨케어와 뷰티 매장이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고 패션 감각도 어느 서양 대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들른 인사동에서는 또 다른 서울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공예품과 갤러리, 차집과 카페가 골목마다 들어선 이곳에서 그는 루프탑이 열린 카페에 앉아 말차 라떼와 말차, 치즈케이크를 즐기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부터 이어진 말차 사랑이 서울에서도 계속됐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진짜 놀란 건 명동도 인사동도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그는 궁의 규모에 먼저 압도됐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며 탁 트인 공간과 산세를 그대로 품은 건물 배치에 한참 동안 말을 잃었는데요. 특히 궁 안을 가득 채운 한복 차림의 방문객들 모습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복을 대여하고 입장하면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 이렇게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만드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는 한국이 현대성과 전통을 억지스럽지 않게 공존시키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라며 천천히 궁 안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This is really a lovely pavilion to walk through. There's a pond and different courtyard spaces, big trees, everyone wearing hanbok traditional Joseon dynasty attire because you actually get in free if you rent a hanbok and enter the palace. I mean, it's pretty cheap to get in. It's the equivalent of $2.50. It's a great space, especially on a beautiful day like today. 경복궁을 나온 뒤 그의 발걸음은 익선동 방향으로 향합니다. 카페, 레스토랑, 작은 갤러리와 베이커리가 골목마다 이어지는 이 동네는 그에게 단번에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역이 됐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서울에 다시 온다면 꼭 이 동네 근처에 머물겠다고. 지금 미래의 나 자신에게 메모를 남겨두는 중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남여현신 감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카페 투어를 이어가는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홍대에서 연남동까지 카페 한 곳 한 곳을 기웃거리며 걷는 그는 이 나라의 카페 문화가 완전히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카페들도 분명 수준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골목 하나를 걸어도 콘셉트가 전부. 다른 카페가 10여 개씩 줄지어 있는 도시는 그가 지금껏 여행한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노트북 하나 펼쳐놓고 일기 쓰고 커피 한 잔 홀짝이며 그 공간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 그게 그의 여행 방식이었고 서울은 그 방식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마무원 시장을 찾은 그에게 서울 여행 최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손으로 직접 반죽을 잘라 만드는 칼국수 가게. 줄이 길어서 한번 지나쳤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리가 생겨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3달러짜리 칼국수 한 그릇. 쫄깃하고 부드럽게 입에서 녹는 면발.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아저씨가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이 먹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젓가락으로 김치와 면을 함께 짓는 법, 남은 김치 국물을 그릇에 풀어 마시는 법. 영어도 한국어도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몸짓과 눈빛만으로 완벽하게 소통한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동네 국수집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 풍경이 이 외국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의 한 장면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서가 가진 힘 아닐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보여주는 것. 그 자연스러운 나눔의 방식. 서울숲 공원을 거닐던 어느 오후, 그는 한강변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농구 코트를 발견합니다. 마침 현지인들이 경기 중이었고 지나가던 한국인 한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그는 경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세 게임을 뛰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는 언어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한국 현지인들과 함께 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며 크게 웃어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낯선 경기에 끼워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한강변의 평범한 농구 코트에서 이 외국인은 어떤 관광지보다 더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이번 서울 여행 가장 따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역 근처 간식 포장마차에서 팥 붕어빵을 파는 커플을 발견한 옆에서 먹는 모습을 보며 엄지를 들었더니 그 커플이 대뜸 말을 겁니다. 하나 드실래요? 외국인이 거절하려 했는데도 커플은 여분의 붕어빵을 그냥 건넸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는 그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도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그 한 조각의 붕어빵이 우리가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다고. 그리고 만약 지금 한국인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국에서 환영받았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을 떠나던 날,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한 줄을 정리합니다. 일주일에 있었는데도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만난 서울은 화려한 관광지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함께 먹는 옆자리 아저씨, 한강변에서 공 한 개로 친구가 된 낯선 이들, 말도 없이 붕어빵을 건네는 커플. 그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이 외국인에게 서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기억될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간직할 기억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건 특별한 행사도 거창한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게 살았을 뿐입니다.